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수업은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더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제 소위 통계역학에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통계역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상태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연력학적 상태 얘기를 했어요. 연력학적 상태는 여기서 얘기하는 상태로 얘기하면 거시 상태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연력학적으로 여러 가지 연력학적 물리량들의 값으로 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P가 얼마, V가 얼마, T가 얼마, N이 얼마 이런 값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거시 상태를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개념에 따르면 걔는 그것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미시적인 상태의 어떤 구조, 배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시 상태라고 부를 겁니다. 이 거시 상태와 미시 상태의 구분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이것이 통계역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살펴드리겠고요. 미시 상태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미시 상태의 여러 가지가 동일한 거시 상태에 대응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자, 다음 장의 예를 하나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어떤 개가 있는데요. 이 개에 기체 분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개를 생각을 해봅시다. 역시 가상의 시스템이죠. 이때 얘를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시 상태를 부피를 하나의 거시 상태로 생각을 해봅시다. 뭐 압력도 알 수 있고 온도도 알 수 있다 쳐도 일단은 쉬운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부피가 거시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랬을 때 얘의 실제 미시 상태는 분자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녹색이 분자예요. 파란색이 개고요. 똑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얘들은 다 다른 미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 같은 거시 상태에 대응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거시 상태와 미시 상태의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역학 SM이라는 게 기획사가 아니고 Statistical Mechanics에서 통계역학입니다. 통계역학의 기본 가정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평형에 있는 고립계에 대해서 모든 접근 가능한 미시 상태는 다 동일한 확률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상황에서 기체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사실 다 똑같은 확률이겠죠. 그렇죠? 특별히 한 장소를 더 선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통계역학의 아주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고립계라면, 이 개가 고립계라면 여기 안에 입자는 어디에 있든 다 동일한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다 동일한 확률을 갖는 미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를 새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W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거시 상태에 대응되는 미시 상태의 수입니다. 얘를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는데요. 멀티플리시티, 다중도, 디제너러시, 축태도 뭐 이런 용어로도 부르는데요. 미시 상태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거시 상태가 하나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가 몇 개나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엔트로피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W에다가 자연 로고를 취하고요. 그 앞에 상수를 하나 붙입니다. 볼츠만 상수라고 불리는 상수를 붙여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식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연력학적인 엔트로피의 정의식과 같은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의는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걸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확산하는 기체 분자 하나가 돌아다니는 요 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W를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W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로부터 S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W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미시 상태의 수입니다. 자, 얘의 미시 상태는 어디에 있느냐가 전부 다 다른 미시 상태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미시 상태의 수는 몇 개죠? 사실 무한개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거랑 조금 옆에 있는 거랑은 다른 상태일 테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W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기다가 제가 격자를 칠 겁니다. 아주 작은 격자를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단위 부피라는 걸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땡땡땡땡 해서 얘는 몇 번인지 모르겠다.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88, 89, 90, 91, 92, 93, 94, 95. 95번째 칸에 들어있는 미시 상태인 거죠. 얘가 돌아다니다가 옆 칸으로 싹 넘어가면 아 이제 94번째 미시 상태구나. 또 옆으로 좀 더 이동을 하면 아 77번째 미시 상태구나.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우리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 놓은 칸의 개수가 미시 상태의 수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 칸의 부피를 제가 V0라고 부를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W는 우리가 결국 전체 부피를 V0로 나눠준 값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들지도 몰라요. 교수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같은 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진짜로 같은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재밌는 게 말이죠. 통기억학이라는 것은 원래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만들어진 그 물리학의 분야인데요. 재밌는 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완벽하게 한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의 불확정성을 갖습니다. 그거를 V0라고 놓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해서 엔트로피 변화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시스템이 V0라고 하는 부피를 가지고 있다가 VF라고 하는 부피로 팽창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의 미시 상태는 WI, 두 번째의 미시 상태는 WF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은 VI 나누기 V0, VF 나누기 V0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 있는 식이죠. 자, 그러면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입자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S는 KB 로그 W인데 요게 I고 그다음에 요게 F라고 한다면 두 개를 빼주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SF 빼기 SI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요걸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죠. 대입을 해주면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는 로그 X 빼기 로그 Y는 로그 X 나누기 Y가 되니까 그걸 이제 이용을 해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그런데 요 WW는 요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국은 V의 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VF에서 VI로 이제 두 개의 비율의 로고를 취해주게 되면 그게 엔트로피 변화가 되죠. 요게 입자 하나가 가지는 엔트로피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입자가 하나가 아니고 많은 경우를 다루죠, 보통은. 그래서 만약에 N개의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기체를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엔트로피를 N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요. NKB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입자의 수 곱하기 볼츠만 상수고요. 화학자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몰수 곱하기 기체 상수입니다. 두 개는 같은 값이고요. 아보가드로 수만큼만 이 두 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찾은 식이 아까 우리가 찾았던 연력학적인 엔트로피식과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정확히. 그래서 두 개의 정의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앙상블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앙상블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은 오해를 낳는 용어인데요. 그냥 모음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뭐냐면 개를요. 가상의 복제된 개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하나의 큰 모음집이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관심 있는 개는 하나 있어요. 그냥 어떤 개가 하나 있는데 요 개를 카피 해가지고는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이 짓을 왜 하냐? 오늘은 사실 이 짓의 그 가치를 알기가 어렵고 다음 시간이 되면 이 짓을 왜 하는지를 좀 더 정확히 제 말은 내일이 되면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를 어쨌든 한번 소개는 해야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앙상블이라는 개념이 있고 걔는 개를 막 복사 붙이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복사 붙이기를 했다고 했을 때 미시 상태까지 복사 붙이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시 상태를 복사 붙이기를 한 거고요. 거시 상태가 거시 상태. 가 복사되어 있는 거고 미시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앙상블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 캐노니컬 앙상블,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말로는 미세 정준 앙상블, 정준 앙상블, 거대 정준 앙상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로 할게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을 오늘 이제 배울 건데요. 자, 얘는 뭐냐면
고립계들로 만들어져 있는 연력학적계예요. 고립계를 카피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를 쭉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얘의 경우에는 어떤 성질을 갖느냐면, 그러니까 요 각 계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면 고립계니까요. 에너지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연력학제 1법칙에 의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내부 에너지 유지되고요. 그리고 얘들은 부피가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입자의 수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입자도 주고받지 못하니까 주유랑 그쵸, 고립계니까요. 그래서 NVU가 보존됩니다. 각 계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게 트래디셔널이라는 게 제가 내부 에너지를 U라고 이제 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U라는 기호를 쓰겠지만 보통은 이제 물리학자들이 MVE라고 씁니다. 그 내부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뜻에서 E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MVE 앙상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얘를. 그랬을 때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을 가리키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뭐 마이크로 스테이트 1번, 얘가 마이크로 스테이트 2번, 마이크로 스테이트 3번 등등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앙상블을 만들었을 때 말했다시피 거시 상태를 복사를 해서 놨고 미시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미시 상태는. 그러니까 얘는 미시 상태 1번, 2번, 3번, 4번 거시 상태 하나에 대응되는 다른 미시 상태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미시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다 동일합니다. 왜요? 아까 통계학의 기본 가정에 따르면 고립계의 그 미시 상태들은 전부 다 동일한 확률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미시 상태든 2번 미시 상태든 3번 미시 상태든 여러분이 잘 이게 지금 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아까 제가 기체 분자 돌아다니는 거 얘기했었죠. 1번 칸에 들어가 있을 확률, 2번 칸에 들어가 있을 확률, 3번 칸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다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앙상블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박스를 여러 개를 제가 복사를 해서 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입자는 7번 칸에 들어가 있고 어떤 입자는 12번 칸에 들어가 있고 어떤 입자는 37번 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각각이 나타날 확률은 요 전체 앙상블을 들여다보니까 같더라인 겁니다. 됐죠? 그러면 J라고 하는 미시 상태를 하나 띡 찍어서 걔 찾을 확률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상당히 쉽습니다. 얘는 쉽다는 말은 교수님들이 쓰면 안 되는 말이죠. 네,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미시 상태의 수 분의 1이에요. 미시 상태가 몇 개 있느냐 중에 하나인데 서로 다를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W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것이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는 녀석입니다. 쉽죠? 아닌가? 자, 처음 배우는 개념이라서 낯설 수는 있어요. 네.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잘, 네. 자, 상태 공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했던 얘기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자, 얘는 뭐냐면, 결국은 미시 상태라는 놈을 우리가 잘 찾는 게 중요한데요. 걔의 가능한 모든 미시 상태를 모아놓은 공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상태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 이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좀 다르게 묘사를 하는데요. 이제 흥미진진한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네. 자, 먼저 오늘 이제 쉬는 시간 전까지는 양자역학적인 상태 공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예로 스핀이 있습니다. 스핀. 자, 전자나 양성자 같은 애들은 스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학에서도 배우죠. 그래서 막 업, 다운이 반대로 들어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오비탈, 파울리에 베타 올리고 어쩌고 막 이런 거 이제 일반학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업 스핀과 다운 스핀이 있다라고 배웁니다, 우리가. 자, 그렇게만 알고 지나갑시다. 자, 그러면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N개의 스핀을 가지는 고체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냥 다 자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냥 입자들이. 근데 각 입자는 업이거나 다운이거나를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두 개의 스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생각을 한다면 업일 수도 있고 업 다운일 수도 있고 다운 업일 수도 있고 다운 다운일 수도 있죠. 총 네 가지의 미시 상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3개의 스핀이 있는 시스템이라면 총 8가지. 2의 3승이 되고요. N개의 스핀이 있는 애라면 2의 N승 미시 상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배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기장을 걸어주겠습니다. 뭐 식이 복잡한데 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핵심은 뭐냐면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스핀은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두 개의 상태가. 업과 다운이 달라지게 되고요. 업을 우리가 보통은 MS가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쓰는데요.
그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에너지 곱하기 MS의 형태로 요 스핀이 자기장 안에서 갖는 에너지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요거에 대응을 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두 개의 스핀, 업 스핀과 다운 스핀은 자기장에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업 스핀은 이렇게 대응하고 다운 스핀은 이렇게 반응을.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식은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이걸 이제 써놓은 것은 양자역학 덕후가 있다면 이걸 보고 좋아해라라는 뜻에서 알려주는 거고 사실 별로 필요 없고 요것만 알면 됩니다. 업스핀은 플러스 2분의 1, 다운스핀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각각 입실론이라고 하는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자기장에 의해서 에너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뭘 할 거냐? 그러면 내가 n개의 스핀이 있다고 했으니까 걔들이 갖는 에너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에너지를 총합해주게 되면 내부 에너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업스핀이 몇 개고 다운스핀이 몇 개인지까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걔에서 딱 미시 상태를 정확히 안다면 그때의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스핀은 n업이라고 쓸 거고 걔를 요 에너지를 곱해주면 업스핀의 총 에너지. 그다음에 다운스핀은 n다운이라고 쓸 거고 걔에다가 요걸 곱해주면 다운스핀의 총 에너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총 시스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 거시 상태를 정의를 해보려고 보니까 전체 스핀의 수는 우리가 업스핀이랑 다운스핀을 더했을 때 보존이 돼야 돼요. 총 스핀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방금 보여드렸던 요 식에서 여기다 써놓읍시다. 2분의 입실론 n업 빼기 n다운인데 요 식에서 요걸 사용을 해주게 되면 하나의 변수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요 n다운이라고 하는 애를 결국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n-n업이라고 쓸 수가 있죠. 이걸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써주게 되면 요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업스핀의 개수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는 처음에 주는 값이니까. 전체 내가 몇 개의 스핀을 쓸 거냐라는 거는 처음부터 시스템에 내가 셋업을 할 때 넣어주는 값이니까 요건 상수라고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부 에너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업스핀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업스핀의 개수를 우리가 거시 상태라고 보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혹은 이제 내부 에너지가 거시 상태를 관장하는 어떤 물리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업스핀의 개수가 중요해지게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스핀이 1번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몇 개 있냐? 그거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거시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됐나요? 자, 엔트로피 계산을 해봅시다. 그리고 자, 내부 에너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주어져 있는 거시 상태에 대해서 즉 업스핀이 m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얘랑 똑같은 기호인데 이게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제가 다른 기호를 썼습니다. m이라고 하는 기호로 표시를 할 거고 이때 미시 상태는 이 거시 상태에 몇 개나 포함이 되어 있을까? 미시 상태의 수를 카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n개의 스핀 중에서 m개가 업일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n개 중에 m개를 고를 조합의 수가 됩니다. 순서 상관없이 고르는 거기 때문에 조합의 수가 되고요. 아, 이게 갑자기 고등학교 확통에 안 좋은 적이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네, 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네, 요거 배웠죠? 우리 조합의 수 나타내는 기호 n개 중에 m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해주게 되면 수식에 따르면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n 팩토리얼이 되고요. 혹시 몰라서 팩토리얼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n부터 n-1, n-2 땡땡땡땡 곱해가지고 1까지 곱해주는 애가 n 팩토리얼이 됩니다. 요게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주어져 있는 거시 상태에 대해서 미시 상태의 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트로피는 대입해주면 되죠. 요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아, 근데 이 식이 좀 안 예뻐요. 그래서 더 예쁘게 만들려고 근사법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n이랑 m이 큰 경우에 쓸 수 있는 근사법인데요. 스털링 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털링 근사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n 팩토리얼의 로그를 취한 것은 n ln n 빼기 n이다. 이때 n이라는 놈은 커야지 요 근사가 잘 맞고요. 이게 왜 성립하는지 증명을 간단하게 해 보여드리면 자, 팩토리얼의 정의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를 팩토리얼의 정의로 바꿔가지고 써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땡땡땡에서 1까지 가겠죠. 근데 로그의 성질에 따르면 로그 xy라고 하는 애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가 됩니다.
그 얘기는 얘는 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곱의 로그니까 얘는 로그의 합으로 바뀌죠. 그래서 n 로그, 그다음에 n-1 로그, n-2 로그 등등등이 더해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합기호로 써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1에서부터 n까지 로그 k를 쭉 다 더해줘라. 자, 얘는 그림으로 그리자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아이고, 로그가 가만 있어봐. 로그가 이렇게 되죠. 로그가 0일 때 무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죠. 1일 때부터 요렇게 더해지는 녀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직사각형. 그러니까 여기가 로그 x고 여기가 x라고 하면 1, 2, 3, 4, 5 하면 로그 1일 때 값만큼을 더해주고 로그 2일 때까지의 값을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을 쭉 더해준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실제로 저 합을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이 곡선의 넓이로 근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적분으로 쓰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이 적분을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xln x 마이너스 x가 아래끝 윗끝이 n이랑 1이 나오게 되고요. 대입해서 써주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n이 대빵 크다고 그랬으니까 1은 n에 비해서 무시 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으로 n ln n-n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근사의 핵심은 요 스텝이에요. 요 스텝. 그냥 합으로 되어 있는 애를 적분으로 퉁치겠다. 저기도 n이 너무 작아버리면 저 근사가 잘 성립을 안 하고요. n이 매우 커지면 이제 성립을 하는 근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스털링 근사라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써봅시다. 자, 스털링 근사를 쓰려고 요걸 딱 보니까 자, 일단은 로그의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쪼개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쪼개서 쓰고 그 다음에 스털링 근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예를 들면 n ln n 빼기 n이 될 거고요. 얘는 m ln m 빼기 m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 nm은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항이랑 같이 다 상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살아남는 항들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제 엔트로피를 예쁘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핀이 굉장히 많은 고체 시스템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엔트로피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 아까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자, 이 짓을 왜 했냐? 자, 두 개를 연결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엔트로피랑 내부 에너지를요. 자,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얘를 m에 대한 식으로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 업스핀의 개수를 그때의 내부 에너지에 의한 함수로 바꿔 써주는 거예요. 자, 위의 식의 의미는 m개의 업스핀이 있을 때의 내부 에너지죠. 반대로 내부 에너지가 u만큼으로 주어졌을 때 업스핀은 몇 개냐를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밑에 식의 의미를 하는 바고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의 함수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U로 주어졌을 때 그때의 엔트로피가 얼마냐라는 것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됐나요? 그래서 자, 엔트로피가 이제 내부 에너지의 함수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내부 에너지를 쭉 올려주면서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고요. 최대값이고 n이 100인 상황으로 제가 직접 그린 엑셀에서 그린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냐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요거를 좀 우리가 한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의 최소값은 뭘까요? 이거는 모두 다 다운스핀인 경우죠. 모두 다 다운스핀이 되면 내부 에너지는 가장 낮은 값을 갖습니다. 다운스핀이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니까. 근데 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1. 다 다운스핀이어야 되니까. 그쵸?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없죠. 반대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다 업스핀인 경우가 최대값이겠죠. 최대값인데 얘의 경우의 수는 역시 1이죠. 업이니까. 자, 이렇게 양쪽 끝을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부 에너지를 좀 올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뒤집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를 뒤집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가 다 뒤집혔어요. 자, 하나가 뒤집히면 얘의 비시 상태의 수는 얼마인가요? n이 됩니다. n개 자리 중에 하나를 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n이 되니까 더 이상 0이 아니죠. 엔트로피가.
로그 KB 로그 N이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게 여기 이렇게 관찰이 되는 거고요. 두 개를 이제 뒤집으면 그러면 N개 중에서 두 개를 찾아가지고 역시 만들 수 있는 조합의 수가 될 거고 엔트로피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점점 올라가다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은 언제? 50대 50인 경우죠. 업스핀과 다운스핀의 수가 같아지는 지점이 되면 정확히 상쇄를 하잖아요. 에너지가. 이 상태가 미시 상태의 수는 가장 많습니다. n개 중에서 2분의 n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엔트로피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는 업스핀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도리어 감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자, 엔트로피를 제가 왜 굳이 내부 에너지 형태로 썼냐? 바로 온도를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력하기에 기본 방정식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얘를 뒤집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t 대신에 t분의 1로 쓰게 되면 여기도 이제 분모 분자가 바뀌게 되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는 뭐예요? 근데 식을 잘 보시면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미분을 해주면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엔트로피 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U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 우변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주게 되면요. t분의 1이 이렇게 나오고요. 미분을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직접 해보세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묶어서 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에 대한 함수로 또 우리가 지금 온도를 표현을 해놨으니까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부 에너지를 x축, 그다음에 온도를 y축에다 놨고요. 그랬을 때 재밌게도 아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모두 다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엔트로피가 점점 높아지니까 점점 올라가는데 가다가 발산을 합니다. 0 근처에서 두 개가 비슷한 이제 개수 n 업과 n 다운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제가 발산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띵 튀어나와가지고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교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절대 온도거든요. 섭씨 온도 아니에요. 절대 온도인데 음수값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물리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아까 온도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온도분의 1로 정의하는 게 좀 더 쉬우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아까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미분이. 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내부 에너지를 조금 변화시킬 때 엔트로피가 얼마만큼 바뀌는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부 에너지를 지금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다운스피인 애들을 업으로 하나씩 바꾸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요. 자, 양수 온도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부 에너지가 올라갈 때 엔트로피도 올라가는 애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코인을 넣어주듯이 띵띵띵 넣어줘서 다운스핀이 업 개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엔트로피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0이 되는 지점이 되면 맥시멈을 찍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를 올려주면 엔트로피가 떨어집니다. 맞죠? 내부 에너지는 올라가는데 엔트로피는 떨어지니까 요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음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리적으로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요. 말이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사이언스에 출판된 논문에 따르면 이 음수 온도를 측정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물리학자들이 실험적으로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실험적으로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스핀 시스템은 아니었고요. 이제 다른 어떤 시스템을 사용을 해가지고 음수 온도를 측정을 하는 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온도의 의미 같은 걸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여기 이제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뭐, 업스핀이라는 놈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이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식들에다가 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온도라는 것이 뭐냐면, 업스핀과 다운스핀의 비율에다가 로그 취한 다음에 거기에 비례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핀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네. 업스핀이 더 많아지게 되면 온도가 음수가 나오고 다운스핀이 더 많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양수가 나오게 되겠죠. 아까 제가 이제 설명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쉬운 시스템을 다뤄봤고요. 스핀 시스템은 이제 쉬운 겁니다. 자, 어려운 시스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봤던 시스템은 어떤 식이었냐면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그 스핀이라는 것이 어떤 조합이 되면은 내부 에너지가 얼마고 엔트로피가 얼마고를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둘 사이의 관계를 찾는 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W 자체를 어떤 체계적으로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을 하나 예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양적학을 조금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복잡한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고 양자역학에서의 미시 상태는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이제 파동함수라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들어주세요. 아직 지금 파동함수란 말을 들으면 막 이제 거부감이 드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하나도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파동함수라는 걸로 나타난다. 그냥 그런 물리량이 있는데 얘는 어떤 복잡한 함수예요. 복수함수의 형태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양자수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양자수는 뭐냐면 숫자들의 조합인데요. 이 숫자들의 조합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파동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나타내는데 양자역학적으로 어떤 미시 상태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양자수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파동함수 얘기를 했어요. 네, 파동함수는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예제만 보여주고 그다음부터 안 나올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수소 원자 모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학에서부터 배웠죠. 수소 원자는 4개의 양자수로 쓰여진다라는 거 일반학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라고 하는 4개의 양자수로 쓰인다고 배우는데요. 왜 이 4개만 가지고 우리가 수소 원자를 잘 다룰 수 있냐? 원래는 함수가 이렇게 더럽게 생겼어요. 자, 이게 이제 파동함수, 제일 간단한 파동함수입니다. 수소 원자. 제일 간단한 파동함수인데 요 함수를 내가 맨날 손으로 써가지고 이걸 문제를 풀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얘를 나타내는 숫자 조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 0, 0, 2분의 1. 우리에게 더 화학자들에게 더 익숙한 용어로는 1s 업스핀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요 함수를 나타내는 얘기가 됩니다. n이 1, l이 0, ml이 0, 그 다음에 ms가 2분의 1인 상태를 나타내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비유로는 어떤 게 있냐면 번지수 같은 거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많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요. 번지수를 안 쓰는 세상을 생각을 해보시죠. 사실 뭐 우리나라는 또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주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어떤 사람이 이제 편지를 붙일 때 주소란에다가 뭐 뭐 그 다 떼고 부산시까지는 써놓고 부산역에 내려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산대학교를 번지수 같은 거 없이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편지 봉투가 엄청 길어지겠죠. 부산시에서 내려서 뭐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거기에 건물이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걸 다 명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해주는 게 이제 주소가 되겠죠. 번지수라는 개념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 복잡한 파동함수를 표현하는 대신에 그냥 어떤 번지수 숫자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나타내보자. 그것을 이제 양자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양자수는 보통 정수 혹은 반정수가 사용이 돼요. 반정수라는 거는 정수를 2분의 1을 해놓은 놈이고요. 띄엄띄엄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양자역학적인 세상에서는 양자수를 가지고 세상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W를 센다, 미시 상태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그 양자수 조합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양자수 조합이 몇 개 있는지를 세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N1과 N2라고 하는 2개의 양자수로 묘사되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고 내가 요 파란색 범위 안에 있는 거시 상태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 떨어지는 애들 얘를 세주면 5개구나 이렇게 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양자역학적인 세상에서 미시 상태의 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게 그냥 그 안에 들어오는 양자수 조합의 개수를 세주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를 체계적으로 해줄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세상에서 엔트로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쉽죠? 한번 봅시다. 자, 이상기체를 다루겠습니다. 이 우리 연력학과 통계학에서 가장 사랑받는 모델 시스템이죠. 이상기체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상기체를 그냥 다루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상자 속 입자라고 하는 물리학에서 많이 양자역학에서 사용하는 모형을 사용을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1차원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1차원 상자 속 입자는 뭐냐면요.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뭐냐면 이런 끈 같은 게 쭉 있습니다.
쭉 있고 양쪽 끝은 낭떠러지예요. 더 이상 못 가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쭉 어떤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위에 이제 입자가 사는 겁니다. 질량이 m짜리 입자가. 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요거를 1차원 상자 속 입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자의 크기를 A라고 보겠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 개가 갖는 에너지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풀지 않을게요. 슈레딩거 방식 풀어서 구하는 건데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양자수가 나와요. N이라고 하는 애가 양자수입니다. 그러니까 A는 상자의 길이, M은 입자의 질량, H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양자역학에서 맨날 나오는 상수가 있습니다. 상수고요. 앞에는 다 숫자고 상수고 여기 이제 n이라고 하는 놈이 양자수입니다. 얘가 1이냐 2냐 3이냐 자연수 범위 중에서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 값에 따라서 파동함수도 달라지고 에너지도 이것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파동함수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PTSD 오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받아들이세요. 자, 근데 이 상자에다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n개의 입자들을 가득가득 채워둘 거예요, 내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막 겹쳐 있을 수도 있겠죠. n개를 막 집어넣었더니 얘의 미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각 입자의 양자수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n1이라고 하는 거는요. 1번 입자의 양자수입니다. 얘가 뭐 3이고 얘가 2고 얘가 5고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N2는 2번 입자의 양자수. 그러니까 2번 입자는 2번 상태에 가 있고 3번 입자는 5번 상태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양자수 조합이 달라지면 미시 상태가 다른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호로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쓰면 너무 길어가지고 이런 표현으로 요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의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요? 결국은 각각의 입자들이 갖는 에너지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래서 요거예요. 그 식의 결론은. 그래서 얘네들이 8ma 제곱 h제곱에 n1 제곱 더하기 8ma 제곱 h제곱에 n2 제곱. 자, 이게 1번 입자의 기여도, 이게 2번 입자의 기여도, 이게 3번 입자의 기여도 등등이 되겠죠. 그러면 공통인 애들 다 묶어주고 얘네들 뒤에 있는 애들만 붙여가지고 합기호로 묶어주면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총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을 보고 있죠. 그 얘기는 에너지가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고정이 돼 있다면 요 총 에너지 값이 U라고 하는 상수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미시 상태의 수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건 뭐예요? 요 식을 만족하는 ni 조합들의 개수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렵죠?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쉬운 예를. 자,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8ma 제곱분의 10h 제곱이라고 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줬어요. 자, 여기서 미시 상태의 수 찾으세요. 자, 그러면 요 조합이 그리고 입자가 2개 있다고 합시다. 입자는 2개. 입자는 2개짜리 시스템인데 요 식을 만족을 한다는 거는 결국 h제곱 8ma 제곱의 서메이션 ni 제곱이 요거랑 만족을 한다는 거니까 요게 10이 되는 조합을 찾으면 되는 거죠. n이 2인 것 중에. 결국 n1이 1이고 n2가 3인 것과 n1이 3이고 n2가 1인 두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1번 입자가 1번 상태, 2번 입자가 3번 상태에 있든지 1번 입자가 3번 상태, 2번 입자가 1번 상태에 있든지 그러면 결국 W는 2가 되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은 요 라지엔이 엄청 큽니다. 지금 이것처럼 우리가 대충 때려가지고 찾을 수는 없어요. 뭔가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 흥미진진하게. 쉽게 일단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냐면 N1, N2, N3 세 개짜리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에서 얘들이 어떠한 결국은 요 제곱이 얼마가 되는 그렇죠? 아까 식을 보면 요 제곱해서 다 합쳐준 놈이 어떤 상수 얘를 이제 넘겨가지고 써주게 되면 어떤 상수가 되는 그걸 찾는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식이에요? 구의 방정식이랑 같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구가 있고요. 구의 표면에 떨어지는 미시 상태가 몇 개인지를 세보자는 거예요.
근데 표면에 미지 상태가 몇 개 있는지 찾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수학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에 뭘 할 거냐면 부피를 생각을 할 겁니다. 표면에 떨어지는 애들을 생각하는 대신에 요 부피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자. 그냥 요 구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자로 문제를 바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파이라고 하는 애를 도입을 할 건데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미시 상태의 수인데 어떤 거냐면 U보다 에너지가 작은 애들. 그러면 이제 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요 내부의 부피가 됩니다. 이 구의 내부의 부피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요 식을 만족하는 이제 미시 상태의 수를 세면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부피를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 이제 점이 몇 개 있느냐 를 세는 건데 점의 간격이 어차피 일간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만큼이 딱 정확히 저 안의 개수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을 이제 바꿔서 써주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얘는 이렇게 살려서 써주고 얘를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는 뭐냐면 반지름이 요거의 루트 취한 것만큼 아이고 a제곱 u라는 반지름을 갖는 n차원 구의 부피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n이 붙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축이 지금 n개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n은 엄청 큰 값이니까. 근데 걔가 어쨌든 똑같은 거리만큼 있는. 자, 보세요. 2차원에서 우리가 원이라는 걸 생각을 하죠. 원의 정의는 뭐예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애들. 이 2차원에 있으면 그게 원입니다. 9는 뭐예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애들이 3차원에 있으면 9입니다. n차원 9라는 거는 뭐냐면 n차원에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애들이 모여 있는 것을 n차원 9라고 불러요. 그냥 상상이 안 되니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걔의 부피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반지름이 요만큼이.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죠. 이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을 위해서 제가 오늘 프린트를 한 장씩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 n차원의 9의 부피를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증명 과정은 그 종이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증명을 수업 시간에 할 수 없어서 네, 증명 과정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옛날에 제가 그 대학원생이던 시절에 여러분처럼 저 대학원생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대학원생이던 시절에 그 수업 조교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보충 자료인데요. 이렇게 또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10년이 지난 지금. 자, 어쨌든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n차원 9의 부피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또 의심 많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심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요거를 한번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차원 구라면 어떻게 될까요? 2차원 구라면 파이 2 그다음에 2 그다음에 감마 2 아래 제곱인데요. 감마 함수라는 거는 역시 거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감마 함수 n이라고 하는 애는 n-1 팩토리얼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일반화되어 있는 형태의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파이고 1이고 여기는 1 다시 나오고요. 여기는 r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 r제곱. 2차원 구는 뭐라고요? 아까 원이라고 그랬죠. 원의 면적 파이 r제곱 나오죠? 자, 3번 해볼까요? 3차원으로 가면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3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마 2분의 3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r 3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감마 함수가 얼마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감마 2분의 3은 계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요. 거기에 보면 아마 얘가 2분의 1 곱하기 감마 2분의 1로 나타날 수가 있고 감마 2분의 1이 루트 파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9의 부피죠. 맞죠? 네,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9의 부피들과 같고요. 이게 이제 고차원으로 올라가도 여전히 성립하는 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보시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요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9의 부피라 그랬어요. 그리고 9의 반지름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걔를 이제 요 r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8ma 제곱 u 나누기 h제곱이었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와, 다 구했다 하고 좋아하기에는 일러요. 왜? 여기 물음표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 껄쩍지근한 데가 있다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냐면 9의 부피를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n이라고 하는 애들은 양수여야 되죠. 얘들은 다 자연수였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9의 부피를 지금 우리가 구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양수 영역만 잘라내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기만 잘라내서 구해주려면 결국은 요 2의 n승분의 1을 곱해주면 그 부분 양수 영역만 우리가 잘라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9의 부피. 자, 이 9가 뭐라고요? 자, 자꾸 이제 헷갈리지 않게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얘가 뭐라고요? 에너지가 U보다 작은 미시 상태 수의 조합 개수가 되겠습니다. 미시 상태의 수. 쉽게 얘기해서 U가 에너지가 U보다 작은 미시 상태의 수. 우리가 근데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요 놈이 아니라 어디 갔어? 자, phi U가 아니라 요 놈이 아니라 WU를 구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얘는 딱 에너지가 U가 되는 영역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데 그걸 우리가 이 9로부터 구하려고 하니까 얘로부터 구하려고 하니까 딱 요 표면을 찾는 거는 사실은 힘들고요. 이 표면을 슬라이스를 냅니다. 그 껍질을 벗기는 식으로. 껍질을 벗긴 걸 찾는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바꿔 써줄 수가 있어요. U랑 껍질을 델타 U라고 하면 아주 얇은 껍질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부분만 몇 개의 미시 상태가 들어가는지를 카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피를 아니까 부피를 살짝 U에서 U 플러스 델타 U를 살짝 올려주면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걔는 이렇게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phi u를 이미 구했기 때문에 여기 있죠? 이 phi u 식에다가 u를 미분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식에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w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phi u의 형태를 보면 u의 2분의 n승이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u의 2분의 n승이니까 얘가 이제 phi u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wu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를 미분을 한번 해주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델타 U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식으로 써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U의 2분의 N승, 2분의 N 빼기 1승이 들어가 있고 끝에 델타 U라고 하는 애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껍질이 약간 올라가 있는 거죠. 델타 U라는 거는. 자,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우리가 미시 상태의 수를 구했습니다. 자, 얘를 엔트로피로 이제 우리가 변환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S는 KB 로그 W를 써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줬더니 식이 이렇게 나와요. 자, 감마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까 감마 n이라고 하는 애가 n-1 팩토리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팩토리얼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고요. 여기 이제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뭐 앞에 붙고 그다음에 뒤에는 뭐 2분의 1 앞으로 빠지고 로그 안에 거 들어가고 여기 n 로그 a승, n 로그 a. 그다음에 여기는 요거 이제 앞으로 삐져나오고 로그 u 이렇게 나오게 되고 끝에는 로그 델타 u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전개를 해준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좀 근사를 좀 해주면 n이 지금 대빵 크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수의 입자들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면 요거는 거의 그냥 2분의 n이라고 근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n이 굉장히 많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역시 2분의 n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n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사실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그럼 에너지가 높으면 이 델타 U라는 건 아주 작은 에너지 간격이었으니까 걔도 무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워주고 결과적으로는 엔트로피를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n이 굉장히 클 때, 그러니까 입자수가 굉장히 많을 때 성립하는 식이 되겠고요. 얘를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스털링 근사 써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KB 요거 넘겨줬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KB 다 곱해주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얘를 한 차례 더 정리를 해주게 되면 요 놈이랑 어디 갔니? NKB 2 얘랑 묶어주면 요 놈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는 요 2랑 붙여주게 되면 그 다음에 요 놈이 이 놈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 놈은 여기서 오는 거고 얘는 얘랑이 합쳐집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1차원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를 양자역학적인 방법으로 찾은 겁니다. 정말 어렵죠?
포인트는 뭐냐?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거고요. 이게 같은 에너지를 갖는 미시 상태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 미시 상태들의 수를 카운트를 해서 엔트로피 식에다가 때려 넣어준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끝이죠? 네. 그래서 일단 네. 여기서 잠깐 쉬어야 이제 더 이상 과부하가 안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쉬고 잠시 뒤에 3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5분 쉽시다.